자, 박상원 기자의 주주클럽. 자, 어떤 회사를 탐방을 다녀왔나요? 네, 이번에 제가 소개할 기업은 테크윙입니다. 테크윙? 네, 그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. 그 핸들러란 그 반도체 제조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마친 칩들을 그 정기적인 특성 검사를 통해서 그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하는 그런 장비입니다. 이 제품 관련해서 그 세계 시장 1위의 기업이기도 한데요. 세계 시장 1위예요? 네. 와. 그러니까 반도체의 그 품질 좋은 제품하고 네. 불량품을 불량과 양품을 구별하는 그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. 테스트 핸들러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세계 시장 1위다. 네. 그럼 뭐 삼성 이런 데 하이닉스 다 들어가겠네요. 일부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. 주로 이제 그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. 여기 수출이에요? 예, 또 자세히 또 그 관련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. 좀 구체적으로 좀 회사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테크윙은 그 2002년 설립 이후에 핸들러 개발에만 주력해갖고 2003년 반도체 그 128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 128 패럴 그 장비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했는데요. 그 최근 업계 최초로 반도체 검사 공정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 그 768 패러럴 장비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 번에 768개의 그 반도체 칩을 그 테스트하는 건데요. 이 결과 그 테크윙의 시장 점유율 역시 그 빠르게 증가해서 그 지난해 2011년에는 60%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그 세계 명실상부 그 세계 1회 테스트 핸들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. 네. 자, 세계 1위가 될 만한 비결, 경쟁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테크윙은 그 매년 20억 원 이상을 그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30% 이상의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그 기술력을 매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원래 테크윙은 그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납품업체로 출발했습니다. 그 삼성전자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그 회사의 첫 위기가 왔지만 그 당시 2002년도 그 테크윙이 개발한 그 128 패럴 제품으로 그 시장의 이름을 알리면서 그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그 심재균 대표이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테크윙의 경쟁력은 뭐니 해도 좀 기술적으로 측면으로 들어가자면 크게 두 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. 물론 여타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테크윙의 기술은 온도 관리 기술과 고속 구현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 두 가지 기술이 남들보다 특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테크윙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우리 이상현 기자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테크윙의 그 작년 2011년 실적이 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그 회사는 지난해 누적 매출이 연간 사상 처음으로 1,000억 원의 매출을 돌파했는데요. 그 올해는 샌디스크와 또 마이크론 등 그 플래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메모리 시장에서 플래시를 근간으로 작년보다 30%의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. 네.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이 30%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수출 비중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압도적으로 많은가요? 어떻습니까? 예,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꽤 높게 나오는데요. 네. 테크윙은 그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 2004년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. 그 왜 수출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지 그 심재균 대표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벤처기업으로서 국내 환경보다는 훨씬 그 회사에 대한 그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유리하고 또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80% 이상을 해외 매출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탄탄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. 이런 얘기가 좀 회사 안팎에서 나온다는데 좀 맞나요?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공모가가 23,000원이었는데 23,000원? 예, 그 경쟁률도 80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7, 8,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, 이거 뭐 이렇게 액면분할이라든가 뭐 한 거 그런 거 없나요? 그동안 그 회사가 그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입니다. 증자했군요. 예, 무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. 네.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그 신규 상장 종목 성적표를 보면 그 공모가에 비해서 50% 넘게 주가가 떨어져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 아무래도 상장 후에 200%에 달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 영향이 컸던 걸로 보이는데요. 그 회사 측에서는 그 유통 물량이 부족해 그 적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
그 주가를 재평가받기 위해서 실시했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요. 그 수급적인 문제로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긴 하지만 또 실적도 좋고 올해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찾아갈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. 이 공모가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, 이거? 공모가가 23,000원이었습니다. 23,000원이요? 네. 23,000원인데 현재 8,500원 정도 되는데 200% 무상증자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빠진 건 아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예. 곱하기 3 하면 네. 오히려 뭐 그렇게 공모가 대비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특허 소송으로 인해서 네. 테크뱅의 그 상장이 좀 늦어지기도 했다는데 네. 그 소송권은 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? 예, 지난 2005년부터 그 6년 동안 그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그 지칠만도 한데 그 결국 소송에서 이기면서 그 이 지루한 소송이 끝을 맺었습니다. 그동안 업계에서 선발업체가 후발 진입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 소위 딴지를 걸듯 그 소송을 거는 관행이 있어 왔는데요. 그 중소기업들은 소송이 제기되면 의례적으로 합의를 보는 형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테크윈 그 심재균 대표는 그 앞으로 후배들의 벤처기업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계속 6년 동안 그 소송을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그 승소를 했고 또 오히려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10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. 이제 소송도 끝났군요. 네, 소송도 끝났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억 원을 받기도 하고 네. 돈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어떤 그 관례를 깼다는 점에서는 네,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테크윈이라는 회사는 향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 뭐 투자도 많이 늘리고 네. 한다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어떤 국내 업체들에게 뭔가 좀 테스트 핸들러 이 장비를 좀 많이 좀 이렇게 납품하고 그럴 뭐 움직임, 노력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? 좀 많이 좀 그런 게 궁금한데. 국내 그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좀 전에도 해외 쪽으로, 말씀드렸듯이 해외 비중을 늘리고 있고 네. 또 그 조만간에 그 해외 시장에서 그 일본의 모 기업과에도 또 큰 어떤 수주 계약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업체와 그 작업이 진행 중일 예정이어서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본 업체와 뭔가 좀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집중이 안 돼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죠. 너무 한 곳에 이렇게 집중돼 있으면은 좀 리스크가 커지니까. 네. 어떻습니까?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테크윈이라는 회사. 주가가 이렇게 그 무상증자를 한 걸로 생각을 하면은 그다지 이렇게 주가가 너무 저평가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소송이 해결이 되면서 좀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네. 뭐 충분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스마트폰, 태블릿 PC, 뭐 모바일 장비, 이런 모바일 장비들이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죠. 네. 그 가운데서 이 비메모리 쪽에도 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다. 이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예, 그렇습니다. 네, 지금 알겠습니다. 주력하는 사업에 비메모리 분야도 진출을 하면서 아마 네, 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자, 봅니다. 박상환 기자, 이상현 기자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